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자리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아요 요새. 예. 전화 안 받. 예, 나는 네. 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전화를 해요. 좀 응답도 했네요. 없고 그 전에는 선거 영입할 때는 네. 뭐 전화도 빨리 내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실 때는 되게 하더니 아, 이미 이제 딱 전화. 집토끼가 되니까. 예. 네,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지 20일 만에 자택 인근에서 아주 편안한 복장의 차림으로 포착이 돼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뭐 뒷모습의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운동화를 보니까 총선 때 많이 신고 다니던 운동화였다고 어떤 시민이 이제 찍은 사진이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지금 상품성과 스타성에는 큰 손상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개인의 인기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론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부 예.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여권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당히 제한된 환경,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 다 적절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 그 전략의 구사, 선택의 폭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그 기회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상원 교수님, 역대 총선이나 대선이나 선거에서 졌던 그 수장이 이렇게나 관심을 모으고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팬덤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팬덤이 남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글담한 복권입니다. 극담한 복권이다. 네, 사실은 과거에 김무성 대표나 황교안 전 장관이나 당대표나 이미 이제 사실은 그 배지라든지 국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또는 국정의 어떤 그 여당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네.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소위 권한을 누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는 장관 기간도 그렇지만 예. 정치인으로서의 기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번 총선도 본인이 책임하에서 치르겠다고 했지만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물론 한동훈의 한계, 이미지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정치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 이종섭 대사 논란, 그게 결국은 불 질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지지층은 지금 민주당의 그렇다고 후보가 안 정해졌다면은 이게 분산이 될 텐데 네.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가 이미 차기 후보는 결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수층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 범죄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 프레임의 이재명 후보와 맞설 카드는 한동훈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복권을 다 긁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 긁다가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움이라든지 네. 또 뭔가 이제 끝까지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 또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그 카드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뒷모습 말고 앞모습도 있어요. 어제 당직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선거 끝난 직후에 이 낙선자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렇게 어제 이제 이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또 앞으로 또 자주 정기적으로 보자. 뭐 이제 그런 말도 좀 날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이제 정치적 기지개를 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당은 아직도 이른바 소위 친윤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의 권력을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오기 위해서 당직자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차별화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잉 해석입니까?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계속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치 계속 하겠다는 게 결국 정치란 게 마음을 사는 일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결국 이제 정치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희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희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생했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신의 임기가 소임을 다하거나 뭐 마쳤을 때 가장 주변에서 힘들었던 분들 만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청소하시는 그런 여사님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좀 허드렛 일을 하고 이렇게 좀 거친 일을 하는 분들을 먼저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직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은 당직자들이 보면은 어찌 보면 정말 숨은 일꾼들이거든요. 이제 예. 먼저 그렇게 하고 또 이 당직자들은 계속 앞으로 커갑니다. 네. 이 당의 주인들이거든요. 사실상 당뇨들이 주인인 거니까 이 당의 행정실은 계속 이런 분들과 소통한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이 당에서 남아있겠다는 그 메시지로 봐야 되고 낙선자들과 계속 통화했다는 이유는 패배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본인도 사실 패장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떤 이 폐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같이 그때 상처받았던 사람들과 동질성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 행보의 시작이고 이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동안은 엘리트 관료에서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파격적인 승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진짜 패장으로서 이 패인을 분석하고 그다음 분위기를 추스르고 다시 나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불가마 속에서 명품 도자기가 나옵니다. 예. 역경지수를 배우는 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공부라고 아니, 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네. 알겠는데 저 행보만 놓고 봤을 때 저 행보가 대통령과 또는 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윤계와 차별에 나선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 모른다. 그까지는 좀 과다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당선자들 만나고 지도부 만나면은 도대체 비대위원장이 패배하고 뭐 하는 거냐 비판받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무하고 공유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차별화다, 그래서 비윤의 길이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아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최수영 위원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송 변호사님,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의 길은 지금 잘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것만 갖고는 지금 이 비윤, 그러니까 차별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의 길은 차별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 대통령 또는 친윤계와 동조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는 결국에는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게끔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차별화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지금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한동훈 보고는 그걸 위원장은. 알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군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3년이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나 노선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고수 예. 국회에서 연설도 했죠. 예. 그걸로 차별화에 확실하게 성공을 했는데 그런 게 바로 좋은 차별화입니다. 네. 반면에 그 199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YS 인형 화형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회창 후보는 그렇게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좋은 차별화가 되지 않고 나쁜 차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도 굉장히 단계 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갈 것 같습니다. 정치 재개의 시동은 걸었지만 당장 차별화의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는 아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현 대통령의 임기가, 현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자기의 정치의 어떤 길을 모색해 간다는 차원이라면 당직자들하고 저녁 만찬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부터 좀 비공개적으로라도 먼저 만나고 당직자들 만나도 되잖아요, 순서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대통령의 만남 요청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했다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들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저는 뭔가 좀
이해는 되는데 안 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차별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줬으니까 비대위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화를 하려면은 이제까지 10몇 년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공간에서 검찰, 대통령실, 거기서 장관이라는 그 관계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차별화를 하려면은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돼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 만찬은 거부했지만 지금 당직자들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선 패배했다고 당직자들도 안 만난다? 그럼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갖다가 저는 차별화하는 거다. 그게 시작이다. 왜냐하면 국민들 뇌리에는 윤석열 이코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이코르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가 지금 남은 3년 동안에 갑자기 나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은 이런 겁니다. 이거 발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첫 스텝으로서 물리적인 공간 차별화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만날지 그 뭐 않겠네요. 부득이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는 근데 공간이 일부러 있어요. 만나진 않을 그렇죠. 거다. 의도적이고 예. 일부러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남은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통령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사전에 약속을 많이 해야지 겨우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지. 안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기 싫어하는 기질적으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상임위에서도 보시면 알게 말 한마디 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부욕이 아주 강한 분이고 네. 그런 기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분한테 열광을 하고 자산으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이 꺼지지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4년 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때 미래통합당이었죠.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돌이켜 보면은 수도권이나 이런 중도층에 어필을 못해서 참패를 했는데 그 당시 당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검사 출신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어요. 예. 이번에 그때와 똑같이 했는데 지난 4년에도 똑같이 하고 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해서 또 졌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아주 정치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투사적인 이런 사람들, 검투사 기질이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열광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연 정치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했을 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예.